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강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빛 아래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김진사댁 월선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젊은 혈기와 외로움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올가미처럼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럴 수는 없어. 강산이는 도끼질을 멈추고 거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6살의 그였지만 벌써 30살은 넘어 보이는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머슴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을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적어도 양심만큼은 깨끗하게 지키고 살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솔솔 부는 가을바람에 실려온 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강산이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하얀 치마폭이 바람에 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도끼를 나무에 박아두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20살 남짓해 보이는 처녀 하나가 바구니를 들고 도라지를 캐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그 처녀는 마치 산신령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맑고 순수한 눈빛이 강산이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지요. 어머, 이렇게 굵은 도라지가. 처녀가 기뻐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강산이의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월선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따뜻함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처녀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강산이는 반사적으로 바위 뒤에서 뛰어나와 처녀를 받아냈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강산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월선에게서 볼 수 없었던 순수함과 맑음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녀가 얼굴을 붉히며 몸을 일으키자 강산이도 어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덕분에 무사해요. 그런데 이 산에서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저는 김진사댁에서 일하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처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 그럼 저희 집 근처시네요. 저는 마을 어귀 방앗간 딸봄이에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약으로 쓸 도라지를 캐러 왔어요. 방앗간 딸. 강산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민이긴 하지만 자신과는 달리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런 깊은 산에 오시면 위험해요. 요즘 산짐승도 많이 내려온다던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약값을 마련하려면 이런 좋은 도라지를 캐야 하거든요. 보미의 말에서 효성이 느껴지자 강산이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월선은 늘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했는데 이 처녀는 아픈 아버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산까지 오다니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산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정말요? 고마워요. 보미가 손뼉을 치며 기뻐하자 강산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도라지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가 좋은 자리를 찾아주면 보미가 정성스럽게 캐내고 서로 도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오빠는 어려서부터 머슴일을 하셨어요? 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김진사댁에서 자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보미의 눈에 동정 어린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월선의 그것과는 달리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보다 아버님은 어떻게 편찮으신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요. 의원께서 도라지 우린 물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보미의 바구니는 어느새 굵은 도라지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이렇게 많이 캘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그런데 혹시 내일도 오실 건가요? 강산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일어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주저됐습니다. 글쎄요. 아버지 상태를 봐서요. 왜요? 아, 그냥. 혼자 오시면 위험할까 봐서요. 보미는 강산이의 말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같이 가면 든든하겠어요. 강산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월선과 있을 때의 그 어둡고 무거운 감정과는 전혀 다른 맑고 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보미가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강산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실이 그런 순수한 사랑을 허락할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강산이는 도끼를 들고 집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보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맑은 미소, 순수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산이는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인방에 누워서도 자꾸만 보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 맑은 웃음소리, 도라지를 캐며 기뻐하던 순수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산아, 아직도 안 자냐? 옆에서 자고 있던 동료 머슴 돌쇠가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응, 좀 답답해서. 그러고 보니 오늘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이상하더라. 혹시 무슨 일 있었나? 강산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지만 이런 일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요즘 자꾸 그러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월선 마님과 관련된 일인가? 돌쇠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조심했다고 해도 오랜 친구의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야, 나도 눈치챘어. 요즘 월선 마님이 너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그리고 너도 마님 앞에서만 서면 어색해하고. 강산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쇠가 눈치챘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진사가 알게 된다면. 돌쇠야, 아무 말 하지 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거든. 돌쇠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산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월선이 나왔습니다. 29살의 월선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지 모를 음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산아,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니? 월선의 질문에 강산이는 빗자루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만 했다고?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던데. 길이 좀 험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월선은 강산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감지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너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 나와 있을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말도 없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나? 월선의 말에 강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이렇게 날카로운 것인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럼 오늘 밤에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 오랜만에 할 이야기가 있어. 월선이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가자 강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보미와 약속한 시간과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산이는 평소보다 일찍 산으로 향했습니다. 보미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월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니 보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일찍 오셨네요. 보미의 환한 미소를 보자 강산이의 복잡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맑아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제 말씀하신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네, 도라지 우린 물을 드시고 나서 기침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더 캐러 가실 건가요? 네, 며칠 더 드셔야 완전히 나으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어제처럼 함께 도라지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강산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산이도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머슴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가끔 답답해요. 왜요? 오빠는 마음씨도 좋으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그래도 머슴은 머슴이잖아요.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고. 보미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분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강산이는 보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월선은 늘 자신의 신분을 상기시키며 조심하라고 했는데 보미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작은 개울가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순간이었지요. 오빠 혹시 결혼 생각은 안 해보세요? 보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산이는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왜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 강산이는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월선에 대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욕망이었고 보미에게 느끼는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미, 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보미의 뺨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누구세요? 강산이는 용기를 내어 보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바로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이요. 보미는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강산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보미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 저 멀리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산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우리 이만 내려가요. 네, 그러죠.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강산이는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진사나 월선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을 어귀에서 보미와 헤어진 후 강산이는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월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일이 좀 늦어져서.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나와의 약속을 어겨? 월선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사실은 강산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확실해진 이상 월선과의 관계는 정리해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옳지 않아요. 마님도 저도 모두를 위해 이제는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월선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뭘 아니야. 내 눈빛만 봐도 다 알겠어. 감히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지. 월선의 분노에 찬 모습을 보며 강산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산이는 평소보다 일찍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월선과의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 차가운 눈빛과 위협적인 말투가 불길한 예감을 들게 했습니다.
강산아. 갑자기 사랑채에서 김진사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하인을 부르지 않던 주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주인마님. 강산이가 사랑채로 달려가니 김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45살의 김진사는 원래 온화한 성품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앉아라. 예. 강산이는 당황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앉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앉으라고 했다. 김진사의 단호한 말에 강산이는 조심스럽게 방 한켠에 앉았습니다. 강산아, 너 나와 몇 년을 함께 지냈지? 거의 15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를 어떻게 대했나? 강산이는 김진사의 의중을 짐작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마님께서는 늘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래, 다른 집 머슴들에 비해 너를 후하게 대했지. 밥도 제대로 먹였고 옷도 해입혔고 아플 때는 의원까지 불러주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보답했지? 김진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산이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김진사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놈이 내 집안을 더럽혔다는 걸 모르겠다는 거냐? 강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월선과의 일이 들통난 것입니다. 주인마님, 저는 입 다물어. 내 놈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감히 주인마님을 건드릴 수 있단 말이냐? 김진사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강산이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김진사가 자신을 당장 내쫓거나 관가에 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느냐? 김진사는 다시 자리에 앉더니 찬찬히 강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산아, 나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집안 명예에 먹칠이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강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면 앞으로 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내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고 어디로 가라면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라면 만나야 한다. 김진사의 말에서 뭔가 음흉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진사가 강산이에게 바짝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다른 여자 생각은 접어라. 특히 요즘 산에서 만난다는 그 처녀 말이다. 강산이는 깜짝 놀라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미와의 일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주인마님, 그건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줄 알았나? 월선이가 다 이르더구나. 강산이는 월선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산에서 들린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그 처녀와는 당장 인연을 끊어라. 다시는 만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주인마님, 그건 싫다면 이 일을 온 마을에 떠버리겠다. 그럼 너뿐만 아니라 그 처녀까지도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겠나? 김진사의 협박에 강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불륜이 알려지면 여자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월선과의 관계였지만 소문이 와전되면 보미에게까지 누가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나? 저는 강산이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미를 지키려면 김진사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겠다. 내일 저녁까지 결정해서 대답하라. 김진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산아, 한 가지 더. 네. 앞으로 넌 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거다.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이야. 김진사의 말에는 뭔가 불길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산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랑채를 나온 강산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손이 떨렸지요. 그때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야, 강산아.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허였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무슨 별일 아니야. 주인마님이 너를 부르고 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돌쇠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답게 강산이의 상태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돌쇠야,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다른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돌쇠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겠지. 비록 내가 힘들어도 말이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 강산이는 돌쇠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과연 보미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강산이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보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보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일이 좀 있어서. 강산이의 어두운 표정을 본 보미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보미, 사실은. 강산이는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보미의 맑은 눈을 보니 차마 이별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혹시 제가 실수한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보미는 잘못한 게 없어요. 문제는 저예요. 오빠가요? 왜요? 강산이는 고민 끝에 일부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주인마님이 제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게 보지 않으세요. 아, 보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강산이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보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는 상관없어요. 뭐가요? 비록 자주 만날 수 없어도 오빠 마음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보미의 순수하고 간절한 말에 강산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요? 보미, 정말이에요. 저는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보미의 고백에 강산이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자신도 보미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보미를 사랑해요. 하지만 뭐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미는 아쉬워했지만 강산이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두 사람이 헤어질 때 강산이는 마지막으로 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미, 제가 뭔 일이 있어도 저를 믿어주세요. 네, 믿어요. 그날 밤 강산이는 하인방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김진사의 협박, 월선의 질투, 그리고 보미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저녁 강산이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미를 지키려면 김진사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심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결정했나? 김진사가 찬찬히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강산이의 답을 예상한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주인마님, 저는. 강산이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김진사가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마. 김진사는 방 한켠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강산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강산이가 보자기를 열어보니 안에는 관인과 공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관청 물건이 아닙니까? 그렇다. 내가 특별한 경로를 통해 구한 것들이지. 김진사의 말에 강산이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집안이 몰락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조정의 권세가들이 우리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들의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왔다.
이 도장과 문서로 가짜 공문을 만들어 부유한 상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다. 그건 사기 아닙니까? 강산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사기라고? 우리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부자들에게서 조금 받아내는 게 무슨 큰 죄겠나? 김진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강산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인마님, 이런 일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김진사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 비밀을 온 마을에 떠버릴 각오는 되어 있는 거냐? 그 순진한 처녀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봤고, 김진사의 협박에 강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에 내가 끌려 들어갔다고 하면 그 처녀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조선의 법은 가혹하거든. 그런 보미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내 말을 따르면 그 처녀는 안전하지만 거부하면 둘 다 파멸이야. 강산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보미에게 해가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나?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강산이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너는 이 관인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부유한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특별세를 걷는 거야. 특별세요? 그렇다. 조정에서 긴급히 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면 돼. 문서도 다 준비해뒀으니 걱정 마라. 김진사가 가짜 공문을 보여주자 강산이는 그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관청 문서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걷어야 합니까? 일단 100냥은 모아와야지. 그 정도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다. 100냥이라니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산아. 김진사가 강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너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그 처녀와도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지 않겠나? 김진사의 달콤한 유혹에 강산이는 혹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유민이 된다면 정말로 보미와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다만 이 일이 들통나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명심해라. 그날 밤 강산이는 돌쇠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월선과의 일은 빼고 김진사의 계획만 이야기했지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돌쇠가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일 절대 하면 안 돼. 들키면 너 목이 달아날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주인마님이 나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 그런 말 믿지 마라. 김진사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데. 돌쇠는 필사적으로 강산이를 말렸습니다. 그 사람은 일이 꼬이면 너 혼자 희생양으로 만들 거야. 머슴이 멋대로 한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돌쇠의 말에 강산이도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돌쇠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무슨 소리야?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만약 그렇게 되면 방앗간 딸 보미에게 전해줘. 내가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다고. 돌쇠는 강산이의 진심을 느끼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 다음 날 새벽 강산이는 가짜 공문과 관인을 품에 넣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민의 방앗간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보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집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봄아, 꼭 다시 만나자. 강산이는 속으로 다짐하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산이는 김진사가 미리 정해준 큰 상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가짜 관인과 공문이 워낙 정교해서 상인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어요. 이게 정말 조정에서 내린 명령입니까? 첫 번째 상인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방 오랑캐들이 자꾸 침입해서 군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산이는 김진사가 가르쳐준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부유한 분들에게만 부과하는 것이니 모르실 만도 합니다. 결국 그 상인은 10냥을 내놓았습니다. 강산이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던 중 강산이는 한 상인으로부터 무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원님, 요즘 가짜 관리가 나타나서 상인들을 속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가짜 관리요? 네, 조정에서 특별세를 걷는다며 돈을 받아간다더군요. 혹시 관원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강산이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들통이 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조정에서는 그런 특별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강산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당장 마을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잠깐요. 상인이 갑자기 강산이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관원님도 그 가짜가 아니신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강산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상인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다 했어요. 진짜 관리라면 이렇게 허둥지둥할 리가 없는데. 상인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강산이는 반사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잡아라. 사기꾼이다.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강산이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한양 거리는 복잡했지만 그 덕분에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야 겨우 한 골목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강산이는 땀을 닦으며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고작 50냥, 김진사가 요구한 100냥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로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수상한 놈이 숨어 있다. 강산이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한양 지리를 훨씬 잘 알고 있었어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봄이까지 위험해진다. 강산이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때 앞에 한강이 보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산이는 옷을 입은 채로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빠졌다. 건져내라. 포졸들이 소리쳤지만 강산이는 이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을 개울에서 헤엄을 익힌 덕분에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요. 강 하류 갈대밭에서 겨우 기어나온 강산이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품속의 돈은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해. 강산이는 밤을 틈타 한양을 벗어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서 겨우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김진사 댁에 들어서자마자 월선이 달려왔습니다. 어머 강산아,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마님, 주인 마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랑채에 계셔. 그런데 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강산이는 월선의 말에 답하지 않고 곧장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김진사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왔구나. 어떻게 됐나? 주인 마님, 일이 꼬였습니다. 강산이가 사정을 설명하자 김진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고작 50냥밖에 못 가져왔다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가에서 수색하고 있어서. 바보 같은 놈. 김진사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주인 마님, 저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은. 약속?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고작 50냥 가지고 와서 약속을 논하다니. 게다가 일까지 망쳐놓고서 말이야. 강산이는 김진사의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내가 알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김진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 죄를 모두 털어놓고 관가에 자수하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건지 말이야. 강산이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때 돌쇠가 사랑채로 뛰어왔어요. 주인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을의 관리들이 왔습니다. 사기꾼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김진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벌써? 지금 마을 어귀에서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습니다.
강산이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강산아. 김진사가 강산이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일을 내 혼자 한 일이라고 해라.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내가 관인을 훔쳐서 멋대로 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어차피 너 혼자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냐? 김진사의 비정함에 강산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인마님, 주인마님께서 시킨 일인데 어떻게 저 혼자. 증거라도 있나? 누가 믿겠어? 양반인 나와 머슴인 너 과연 누구 말을 믿겠나? 그 순간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댁이 여기냐? 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산이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주인마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뭔데? 방앗간 딸 보미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얼마나 입을 다물고 있느냐에 달렸지. 김진사의 말에 강산이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강산이 어디 있느냐? 사랑채 문이 열리며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강산이가 나서자 관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가짜 관리 행세를 한 놈이냐? 그렇습니다. 감히 관인을 위조하고 백성들을 속였다니. 내 죄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강산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끌고 가라. 포졸들이 강산이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마당으로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요. 그 목소리에 강산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봄이 왜 여기에 오빠를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봄이가 관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봄이의 당당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어떤 사정이 있을 거예요. 봄이의 간절한 호소에 강산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봄이, 돌아가세요. 이건 제 일이에요. 싫어요. 오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때 김진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관리님, 이 머슴은 제가 기르던 놈인데 평소 품행이 불량했습니다. 아마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사의 말에 강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만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군. 끌고 가라. 포졸들이 다시 강산이를 잡으려 할 때 봄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양반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니. 무슨 소리냐? 관리가 봄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봄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 김진사가 강산이 오빠를 시켜서 한 일이에요. 오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감히 양반을 모독하다니. 내가 무슨 증거라도 있단 말이냐? 김진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봄이는 당당했습니다. 증거요? 있어요. 봄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이게 뭐냐? 관리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주었어요. 강산이 오빠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밤에 말이에요. 봄이가 보자기를 열자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가짜 공문의 초고네요. 김진사의 글씨체로 쓰여져 있어요. 관리가 그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김진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쓴 것이냐? 그런 건 처음 보는데요. 김진사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 내 글씨체는 내가 잘 안다. 관리가 호통을 치자 김진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봄이 어떻게 그걸? 강산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빠가 떠나던 날 밤에 걱정이 되어서 몰래 따라갔어요. 그때 사랑채 뒤에 버려진 걸 주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집에 가져다 뒀거든요. 봄이의 말에 강산이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서 몰래 따라와 준 마음씨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들고 나온 용기도 모두 고마웠어요. 그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관리가 강산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강산이는 선택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서 보미를 구하지만 자신은 더 큰 죄를 뒤집었을 것인지 아니면 침묵해서 보미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강산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김진사가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믿겠나? 증거도 없는데. 그때 돌쇠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라면 저도 알고 있어요. 돌쇠야. 강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강산이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입니다. 김진사가 강산이를 불러다가 무슨 일을 시키는지 다 들었어요. 돌쇠의 증언에 관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냐? 김진사가 강산이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서 가짜 관리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이 들통나면 강산이 혼자 죄를 뒤집어 쓰라고 했고요. 약점이라는 게 뭔데? 관리가 추궁하자 돌쇠는 강산이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사실대로 말해라. 김진사 마님과 강산이가. 돌쇠가 말을 흐리자 관리는 대충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소. 이놈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가 나온 상태였어요. 관리는 김진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 내가 정말 이런 일을 계획했다면 이는 중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김진사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산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관리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산아, 입 닥쳐. 김진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진사가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협박에 못 이겨서 따라했을 뿐입니다. 강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월선과의 관계, 김진사의 협박, 그리고 억지로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모두 말이에요. 이럴 수가. 관리는 분노하며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양반으로서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하다니. 더구나 하인을 협박해서 범죄에 가담시키다니. 아닙니다. 이놈들이 모함하는 겁니다. 김진사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와 증언이 너무 많았어요. 김진사, 내 죄상은 명백하다. 관인 위조, 사기, 그리고 하인 협박까지.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김진사를 붙잡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강산이, 내 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년과 함께 죽어버려라. 김진사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에 보미는 몸을 떨었지만 강산이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보미.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요. 관리는 강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산이, 내가 비록 범죄에 가담했지만 협박에 못 이긴 것이고 무엇보다 진실을 털어놓았으니 정상을 참작하겠다. 감사합니다. 다만 벌금 10냥은 내야 할 것이다. 10냥이라니 큰 돈이었지만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제가 마련하겠어요. 보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방앗간 재산을 팔면 될 거예요. 보미, 어떻게 그럴 수가.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보미의 말에 강산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이 일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자. 김진사는 한양으로 압송해서 엄벌에 처하고 강산이는 벌금을 낸 후 석방한다. 관리의 판결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습니다. 김진사가 끌려가면서 월선도 함께 조사를 받으러 떠났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마당에서 강산이와 보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 정말 고마워요. 아니, 고맙습니다. 강산이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보미가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높임말이에요. 저는 오빠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요. 아내라니. 아니에요. 싫으세요? 보미의 장난스러운 말에 강산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좋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몸이에요.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면 되죠. 정말, 정말 괜찮겠어요? 네, 사랑하니까요. 보미의 순수한 고백에 강산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미를 사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본 돌쇠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응,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강산이의 답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산이는 벌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김진사는 한양에서 유배형을 선고받았어요. 월선 역시 고향으로 쫓겨나면서 오랫동안 강산이를 괴롭혔던 모든 굴레가 사라졌습니다. 오빠, 여기서 쉬어가요. 보미가 고갯마루 정자에서 강산이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웃 고을로 이주하는 길이었어요. 보민의 방앗간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작은 농토를 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멀리 왔네요. 강산이가 뒤돌아보니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아득히 보였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보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저와 함께 떠나기로 한 것 말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혼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보미의 말에 강산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는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이거든요. 강산이의 진심 어린 말에 보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새로운 마을에 가서 바로 혼례를 올려요. 그러고 싶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집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오두막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오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보미의 솔직한 말에 강산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봄아. 네,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다. 날 믿어준 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것도 그리고 이렇게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주는 것도. 강산이의 고백에 보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빠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희들. 나도 좀 기다려. 돌쇠였습니다. 큰 보따리를 메고 헐레벌떡 쫓아오고 있었어요. 돌쇠야, 왜 따라와? 강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혼자 보낼 수 있나? 새로운 곳에 가서 농사 짓는 것도 도와줘야지. 하지만 넌 김진사 댁에 남아있어야. 김진사 댁은 이제 끝났어. 새 주인이 와도 옛날 하인들은 다 내보낸대. 돌쇠의 말에 강산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친구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 것 같아서요. 미안해, 돌쇠야. 내 때문에. 무슨 소리야? 오히려 잘 됐어.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 돌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결혼식 때 줄에도 서야 하고 말이야. 줄에는 무슨. 너도 나이가 같은데. 그래도 내가 형님이잖아. 하루 먼저 태어났으니까. 돌쇠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네요. 보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강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새로운 마을이 보였어요. 작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저기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구나. 강산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보미가 마을 어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평화롭고 인심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이장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 이사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강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농사 지으실 땅은 이미 보셨고요. 네, 작지만 좋은 곳이더군요. 그럼 집터는 정하셨나요? 아직은. 임시로라도 머물 곳이 있을까요? 우리 마을 빈집이 하나 있어요. 일단 거기서 머물면서 천천히 집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이장의 친절한 배려에 일행은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빈집을 치우고 정리하면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보미와 먼저 혼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짓자. 강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든 좋아요. 오빠가 준비되면. 보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하는 게 어떨까?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시던데. 돌쇠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강산이가 결정하자 보미는 더욱 얼굴을 붉혔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 혼례를 마친 후 강산이가 보미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보미가 행복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부부는 조용히 앞으로의 꿈을 나누었어요. 자식들이 생기면 어떻게 키울까? 보미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보미도 좋은 어머니가 될 거야.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와 보미 부부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돌쇠도 옆집에 자리를 잡고 좋은 아낙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봄날 보미가 강산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정말이야? 강산이는 기쁨에 겨워 보미를 안으려다가 조심스럽게 손만 잡았습니다. 조심해야겠네. 우리 보미와 아기 모두. 당신도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꼭 좋은 아버지가 될게. 그해 가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세봄이라고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봄아,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참 많단다. 강산이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보미가 물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야. 우리 이야기네요. 그래, 우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세봄이가 만들어갈 이야기도. 강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비록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당신. 세봄아, 너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진짜 사랑을 찾기를 바란다.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는 머슴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의 가장이 되었어요. 어둠 같았던 과거는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감동했고 훗날 이 이야기는 마님을 버리고 처녀를 택한 머슴이라는 제목으로 온 마을의 야담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족쇄를 끊고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마님을 버리고 처녀를 택한 머슴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산이와 보미의 사랑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야담풍, 로맨스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을 드릴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